안녕하십니까, 늑다리입니다. 날씨 좋네요. 오늘은 그나마, 지금 오늘이 아니라 저번 주부터 그래도 밤에는 좀 선선하더니 지금 날씨 조금 뜨겁긴 한데 그래도 폭염처럼 막 더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점점 가을로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많은 분들이 올리는 영상들 보시고 구독을 해주셔서 드디어 100명이 넘었습니다. 진짜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좀 더 힘내서 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차량을 갖고 왔냐, 8세대 소나타 2.0 API를 시승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는 8세대 소나타 2.0 API 차량이고, API는 LPG죠. LPG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LPG 차량이냐? 사실은 뭐 평소에 가솔린이나 디젤차 많이 타볼 수 있어서 LPG 차량이 정말로 궁금했어요. 궁금해가지고, 근데 그 전에 K5를 탔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비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내나 주행 성능, 편의성 이런 거는 K5와 비교가 될 것 같아서 LPG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LPG 차량은 2019년 3월에 제한이 풀려서 모든 분들께서 신차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일반인들은 LPG 차량 신차를 구매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때 신차를 구매할 수가 없어서 연식이 좀 오래된 중고를 구매를 했었습니다. 5년 전에 약 2년 동안 기아 모닝 차량을 운행을 했었고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LPG에 대한 선입견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 동안 운행을 해봐서 LPG에 대한 선입견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야, LPG 이거 연비 좋아? 겨울에 시동은 걸려? 야, 이거 온도가 올라가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2년 동안 타본 결과 이런 말들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또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얼마나 잘 만들겠습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현대 소나타는 역사가 정말 오래됐죠. 현재 8세대까지 지금 출시가 된 상태고, 소나타가 초반부터 지금까지 굉장한 성공을 이루면서 왔었죠. 저 역시도 20대 중반 때 군대를 제대하고 소나타 3를 중고를 구매하고 싶었던 기억이 지금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7세대, 소나타 7세대로 넘어오면서 뭐지? 소나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정체성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현대도 이를 모르지 않았을 테죠. 하도 욕도 많이 먹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8세대 소나타는 확실히 노력의 흔적이 어마어마하게 보입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디자인이죠. 이렇게 전면부를 보시면 프론트 그릴이 굉장히 크고 강인함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가 모든 차종들이 점점점 프론트 그릴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근데 기아는 오히려 옛날에 호랑이 코가 엄청 컸었다면 점점점 작아지면서 요즘에는 컴팩트하게 쫙 작게 축소하는 추세인데, 현대는 커지는 상태입니다.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두꺼비 같지 않아요? 엄청난 대형 두꺼비가 앞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전면부에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주간 주행등과 같이 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보기 좋은 것 같고, 주간 주행등이 이렇게 크라운 라인까지 쭉 이어지는 이 디자인 나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K5에 비해서 전면부가 조금 더 커 보여요. 느낌상 그냥 봤을 때도 커 보이고 뭔가 되게 웅장하다는 느낌까지 줍니다. 자, 측면부로 가보시면, 측면부를 보시면 이 사이드미러, 이 개성 없는 사이드미러 보이시죠? K5와 너무 동일하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리어 팬더에서 스필러가 만나는 부분에 볼륨감이 굉장히 눈에 띄고요. 정말 넓어 보입니다. 옆에서 보면 대형 세단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 커 보이거든요. 실제로도 4,900이기 때문에 작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을 보시면 창문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저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좀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손잡이, 크기 보시면 엄청 큽니다.
뭐 휠도 나쁘지 않고, 측면은 스포츠 세단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강인한 느낌을 준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이도록 뒤가 이렇게 쑥 내려가게끔 디자인을 했고요. 굉장히 날렵해 보이는, 날카롭고 강인해 보이고 날렵해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어 디자인을 좋아하실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테일램프를 통해서 리어 스포일러처럼 보이는 이 구간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라인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러다 보니 뒤에서 이렇게 보시면 약간 스포츠카 냄새도 많이 나는 게 사실이고요. 뒷면 역시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커 보여서 사실은 제가 그냥 길거리 다니는 소나타만 봤지, 이렇게 리뷰를 하기 위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보기는 또 처음이에요. 처음이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디자인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쪼목쪼목 보니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램프 위에 보시면 이렇게 총알 박아둔 것처럼 하나 둘셋넷 다섯 6개가 달려 있습니다. 뭐 이 기능이 뭐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넘어와서 일로 쏙쏙쏙쏙쏙쏙 빠지라고 만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뒤에서 보면 이렇게 포인트가 있음으로써 날카롭고 공격적인 모습의 디자인처럼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외관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제 기준에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의 스타일은 조금 아닌 수도 있지만, 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나타의 디자인을 보시고 다른 차에 비해서 호불호가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트렁크 공간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자동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불편함 없이 한 번에 이렇게 깔끔하게 열립니다. 자,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탔던, 제가 알고 있던 LPG 차량은 원래 가스통이 여기까지, 이 전체 공간에 가스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8세대 소나타 LPG 차량에는 가스통이 없죠? 어디로 갔냐? 자,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납작하게. 자, 그러다 보니 예전 LPG 차량들은 아쉬웠던 게 뭐냐면 긴 물건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가스통이 튀어나오다 보니 적재 공간이 너무 작았습니다. 근데 얘를 이 밑에다 보니 긴 물건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 적재 공간도 확실히 넓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밑에 넣다 보니 이 높이 공간,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 폭의 높이 공간이 엄청 작아요. 그러다 보니 부피가 큰, 높이가 높은 물건이나 엄청 큰 물건들은 실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LPG 차량 가스통이 있었던 거에 비해 확실히 트렁크 공간은 넓어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닫을 때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닫을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외관을 이렇게 보셨고요. 그러면 실내는 어떤지 실내에 들어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지금부터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보시면 생각보다 이 부분도 그렇지만 라인이나 디자인을 보시면 훨씬 더 K5보다는 고급져요. 느낌도 괜찮고요. 이런 소재도 그렇고 이렇게 크롬을 마무리함으로써 그나마 조금 더 고급지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좌석을 왔다 갔다 하는 전동 시스템이 되어 있고,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에 들어와 보시면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상당히 깔끔해요. 기아가 오히려 실내를 더 잘 만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인 게 굉장히 깔끔해요. 너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너무 깔끔해요. 인포테인먼트도 정말 깔끔하게 가장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시선에서 이쁘게 잘 위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거죠. 기아는 기어가 어디 기어가 갈까요?
자, 기아는 조그 다이얼식 기아를 채택하고 있다면 현대는 버튼식입니다. 처음에 이거 영상으로 보거나 아니면 이미지로 봤을 때는 저게 뭐야 하고 편할까 저게 했는데, 제가 아까 타고 오면서 주행을 해봤는데 조그 다이얼식 보다는 훨씬 더 직관적이고 좀 더 편했어요. 하지만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기어봉이 없는 게 조금 어색하고 좀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눈에 띄는 건 이 부분은 조금 사실 아쉬워요. 자, 스티어링 휠을 보시면 느껴지시나요? 굉장히 투박해요. 이렇게 깔끔하고 정돈되고 디자인틱하게 디자인을 해놨는데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분위기에. 현대가 사실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을 너무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아나 다른 외제차들을 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잘 정돈된 스티어링 휠을 디자인 요소까지 갖춰서 잘 조화를 이루는데, 현대는 뭔가 이쪽 디자인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늘 항상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기아가 이번에 성공했던 이유는 마크를 바꿈으로써 그 마크 하나 때문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거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너무 투박하고 스티어링 휠도 투박한데 로고까지 투박하니 전체적으로 따로 노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조장치가 있는데 시동을 이렇게 켜보면, 자, 이렇게 시동 켜시면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LCD 클러스터가 달려있지 않고 그냥 기본 바늘 계기판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직관적이고 너무 좋아요. 하지만 이런 디자인에 비해서는 안 어울린다. 안 어울리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뭔가 이렇게 최첨단 무슨 되게 깔끔하고 되게 막 미래지향적 디자인인데 갑자기 이쪽으로 딱 오면 너무 아날로그 느낌도 나긴 하죠. 그 전체적인 느낌이 안 어울린다는 거지 이 느낌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안에 보시면 URL 같은 경우는 뭐 현대나 기아나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현대차들은 대부분 이 URL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따로 뭐 특이한 점은 없고, 이 차량에는 빌트인 캠, 즉 블랙박스가 내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체에 블랙박스가 이렇게 달려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녹화가 됩니다. 심지어 스마트폰과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뒷면도 확인할 수 있고 앞면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는 뭐 현재는 블루링크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라디오, 지도. 하지만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느낌이 없어요.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눌렀는데 당연히 화면이 바뀐 걸 보고 내가 눌렀구나 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적어도 눌렀을 때 띵 아니면 물리적인 느낌이라도 들 수 있게 조금 해줬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뭐 이게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그 느낌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따뜻하게 해주는 열선이 참 애매하게 여기 달렸거든요. 처음에 이게 뭔가 했어요. 사실은 보시면 보통은 스티어링 휠 쪽에 요쯤에 이렇게 장착을 해주는데 이상하게 여기에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온도 조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관성 있게 조그 다이얼로 이렇게 돌려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여기 있는 버튼들이 너무 안 어울리게, 사실 이런 버튼들은 지금 이게 온도 조절하는 건데 참 좋아요. 직관성 있게 내가 누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참 좋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처음 탔을 때 눈에도 잘 안 보였어요. 여기에 이렇게 버튼들을 이렇게 놔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여기에 수납함도 할 수 있고 USB 단자가 있고 12V 단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핸드폰 무선 충전하는 곳입니다. 뭐 이런
기능도 있어서 상당히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뭔가 만들다만 뭔가 부서진 것 같은,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안 드시나요? 그러니까 여기를 뭔가 이렇게 좀 채워서 이렇게 닫고 여둘 수 있는 뭔가 그런 시스템이었으면 얼마나 더 완성도가 높아진 실내 깔끔함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었을 텐데,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아쉽긴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드라이브 모드, 뭐 스포츠나 에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런 거는 진짜 직관성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버튼들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컵홀더가 이렇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K5처럼 똑같습니다. 여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가요. 여긴 큰 거. 이거 K5 때도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뭐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겠죠. 전 그렇게 생각할게요. 그리고 위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조명들 키수는 요즘엔 다 이렇게 전구가 아니고 LED로 나오니까 좋네요. 그 다음에 이 차량에는 썬루프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많이 열리진 않죠? 그렇게 많이 열리진 않는데 이렇게 닫으면, 자 어떠세요? 개방감이 괜찮죠? 나쁘지 않아요, 개방감은. 근데 지금 떼한펫이라 닫겠습니다. 너무 더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수납함 뭐 나쁘지 않습니다. 공간도 넉넉하고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수납함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뭐 운전석 쪽, 센터페시어 쪽 이렇게 디자인을 이렇게 보셨고, 자, 그렇다면 소나타 뒷좌석은 어떤지 뒷좌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으로 왔고요. 현재는 제가 운전하는 포지션을 맞춰 놓고 뒤로 한번 앉아 볼게요. 당연히 다른 분들은 좀 더 앞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저는 약간 운전할 때 뒤로 조금 많이 밀어서 좀 하는 편이어 가지고 좀 많이 뒤쪽으로 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자, 소나타 공간은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한국차는, 국산차는 이 공간감 대단하네요. 진짜 넓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무릎 공간도 어느 정도 충분히 나오고, 자, 와, 시트가 엄청 편안합니다. 이것도 엄청 편안하네요. 그리고 머리 공간도 이렇게 앉았을 때 한 주먹 하나 정도 나오고요. 자, 이렇게 앉으면 뭐 이렇게 똑바로 앉게 되면 사실 저는 머리가 닿긴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뒤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똑바로 앉으면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이렇게 닿거든요. 머리 공간이 남아있진 않아서 생각보다 뭐 불편하다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꼿꼿이 세워서 타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이렇게 좀 편하게, 자, 집에 가면 우리가 소파에 앉듯이 이렇게 앉으면, 와, 이 등 착착감도 그렇고 엉덩이 착착감도 그렇고 부드럽고, 시트가 되게 부드럽고 정말 편안합니다. 일단 2열에는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지 않고 에어벤트, 이렇게 에어벤트가 이렇게 있고 밑에 USB 단자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운데로 오면 역시 탈 수 없는 공간입니다. 머리 공간 보이시죠? 제가 지금 머리 숙이고 있는데 이게 얘도 마찬가지 가운데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기 때문에 키 크신 분들은 탈 수 없을 정말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이렇게 탔을 때는 편해요. 뭐 장거리 갈 때도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조금 아쉬움이 조금 있다면 이 등받이가 조금만, 아주 살짝만 뒤로 조금만 더 제껴졌더라면 더 굉장히 편한
정말로 편한 느낌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실내를 보았고요. 외관 디자인과 실내를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과연 그렇다면 8세대 소나타 2.0 이 LPG 차량은 주행 감각은 어떨까 궁금합니다.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내외관은 그렇게 마음에 없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고 요목조목 보다 보니 나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주행도 저를 설레게 할지, 자, 지금부터 출발!